모시겠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조대근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조대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세미나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이요? 네, 사장님 제가 이거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고맙세요. 오늘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좀 성공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여러분도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안 다니시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야지만 천국 가듯이 여러분들 오늘 세미나에 오셨지만 이 미팅에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아멘을 성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말씀으로 좀 꺼낼까라고 했는데 그 한 알의 씨앗이 심어지잖아요. 근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는 건 새가 와서 먹고 돌밭은 뿌리를 못 내리고 가시덤불은 안 돼요. 근데 옥토에 떨어져야 되면 뭐가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스피치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 제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 탓이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옥토로 지금 듣는다면 제 강의를 통해서 아메이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냥 뭐 머리 빠진 다이아몬드가 와가지고 스피치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다스리시고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메이를 진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메이가 좋으니까 수입이 된다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내 노후를 준비를 하고 내가 꿈을 이루고 그래서 성장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쫙 찔림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없나요? 네, 이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복하고 재미있고 꿈을 이루어주는 아메이 사업입니다.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은 진짜 저런 것 같아요. 저 밑에 있는 게 몰타입니다. 몰타. 이번에 이제 크루즈 가면서 몰타를 귀향을 했잖아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는 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떤 섬에 툭 떨어지잖아요. 그게 몰타입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메이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면 저희 때는 전기를 전공했다 그러면 대학교 3학년 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전자에서 다 데리고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라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 회사를 가야지 라고 하고 전자회사를 안 가고 저는 자동차 회사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기아 자동차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냥 서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서울이에요? 사대문에 있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를 소개하면 서울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종로에서 살고 있고요. 3대째 종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3대째. 그럼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3대째 종로에서 살면은 건물에도 있어야지 뭐. 그런데 아무튼 3대째 종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98년도 2월달에 제가 사인업을 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1번입니다. 1번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격 ISTJ입니다. ISTJ는 여기 ISTJ 계신가요? 예, 아메 사업하기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딱 그냥 엔지니어, 차량 설계 업무보다 딱 엔지니어,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요번에 엄청 길지 않았나요, 명절? 여러분 뭐 하셨어요? 저는 이럴 때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10편이다 그러고 10편을 쭉 보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메이하고 맞지 않는 성격인데 아메이의 비전을 보고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거는 저의 인생샷입니다. 호주 시드니를 갔는데 우리는 여행을 가면 작가가 따라다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여행을 갔는데 거기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고 있는데 작가가 지나가면서 사진 하나 찍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딱 찍었는데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네. 제가 가발을 안 쓰다 보니까 모자 쓴 그 모습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문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태어났고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로구인데 저기 보시면은 차일문 넘어가 평창동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저희 아버님이 평창동으로 이사를 가셨고요. 다행히도 한옥집을 팔지를 않고 가셨어요. 두 채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바로 새벽문화회관 바로 뒤에 경혜궁의 아침이라고 재건축을 하면서 1302호 제가 살고 1302호 아버님이 살고 저 평창동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사대문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대문에 살다 보니까요 서울역이랑 가깝고 지방 오기도 좋고 남들은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데모 많이 하는데 그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는 사람은 너무 편하고 괜찮습니다. 거기서 제가 여기 부산까지 왔습니다. 제가 부산을 너무 좋아해요. 대학교 때 거기 해운대에 옛날에 한국콘도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친구들하고 놀러 오고 거기 해변가에서 막 라이브 카페에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못 먹는 술 먹으면서 놀고. 근데 제가 2달 연속으로 이렇게 부산 오기는 처음입니다. 9월 달에 우리 다이아몬드 세미나 해운대에서 했잖아요. 요즘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대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평창동에서 학창생활을 지내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평창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네 집들 가면은 너무너무 대단한 집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들은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꿈 많은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꿈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냥 나는 이렇지라고 그냥 살면 괜찮은데 너무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는 저런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갖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직장이 기아자동차입니다. 제가 89년도 대학교 4학년 때 입사해가지고요. 기아자동차 전장 실험 쪽에 가가지고 제가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외제차를 수입해 오지를 못하는 시대인데 제가 전장 실험 쪽은 기아에서 만약에 그 당시에 개발하던 차들이 있으면은 세계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 차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그거를 뜯어보고 고쳐보고 그리고 설계자들한테 백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외제차를 많이 운전을 해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 당시는 외제차가 없었으니까 운전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아의 화성 가면 드라이빙 스쿨도 저희가 받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시기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저는 재료를 전공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을 읽으니까 김우중 회장님이 저한테는 멘토가 되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대우자동차를 GM이랑 합작법인을 100% 인수를 하면서 경력사업을 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1학기, 2학기를 마치고 심심해서 원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대학원을 갈 거냐 아니면 학위를 마칠 거냐 직장을 갈 거냐 교수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야간으로 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대우자동차에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대우자동차에 들어갔을 때는 설계 엔지니어로 들어갔습니다. 전장 쪽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템은 자동차 엔진에 달려있는 알토메이터 스타터 배터리 엔진 전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새는 전부 다 리모컨으로 열잖아요. 그 당시에 초창기 때 키리스 엔트리라고 해가지고 그거 담당.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가 오면 열선을 키잖아요. 그러면 그 열선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평창동에서 잘 사는 친구들을 봐.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나도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대우를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딱 뭐를 느꼈냐? 내가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이 회사를 다니면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평창동이니까 어떻게 돼요? 주위에 있는 좋은 집들을 보다 보니까 나의 현실과 그 다음에 꿈이 괴리를 느끼다 보니까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저곳으로 내가 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꿈이 있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 꿈이 이렇게 좀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큰애는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가 심리학을 전공으로 심리교육을 전공을 해가지고 자폐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을 하면은 병원에서 오라는 날 그 다음에 뭐 요새 뭐 임신하신 분들도 뭐 술 먹고 커피도 먹고 콜라도 먹는데 저희 와이프는 전혀 왜냐면 자폐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활을 하는데 둘째를 그렇게 낳았지만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 손이 좀 짧고요. 손가락이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얘가 태어나면서 내 삶이 완전히 이제 꿈이라는 그 꿈이 날아가고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맨날 아이를 보면 울게 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울다가 오고 그러다 제가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민은 다 가는지 알았습니다. 다 갈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했더니 거기는 투자 이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8억이 있어야 됩니다. 8억이. 근데 8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이민, 거기는 대학원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영어 어느 정도 하면 갈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친구가 대우전자 다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는 캐나다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저는 외국회사 델파이라는 외국회사에 합격을 해서 이제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 회사 후배가 아메이를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아메이 전달받고 나서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야 그러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쵸? 저도 도망 다녔습니다. 막 3개월 동안 하지 마, 나 안 해. 그 피라미드잖아. 막 그러면서 피해 다니고요. 화장실에 이렇게 가 있으면 제 스폰서가 등치가 너무 좋습니다. 후배는. 그 친구 소리가 들면 화장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오고 그러다가 한번 가서 또 커피 먹어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메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난 안 돼, 못해, 너 죽는다. 제가 성격이 또 한 성격 하거든요. 건달하지 마. 막 그러면서. 근데 저한테 한마디가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 사정을 알고 우리 아이가 둘째가 장애인지를 알고 그 친구가 선배님 아메이 상속이 되는데 알아보지 않을래요? 딱 그 한마디에 상속이 돼? 왜냐면 그 시기가 참 애매했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 3명이 있는데 한 친구가 시트 담당을 했습니다. 시트. 저는 그 당시에 아카디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카디아 차량의 그 전장 쪽에 있었는데 테스트를 나갔다가 덤프하고 딱 부닥쳐가지고 전소가 돼가지고 죽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보상금을 줄이려고 그 집안하고 이렇게 상속이 붙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상속이 돼? 우리 애가 장애인데?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메이에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400분 되시는 분들이 아메이에 있는 모든 가치를 하나가 통일되지는 않잖아요. 다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상속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가서 들은 사업 설명회 때 스폰서 나 AP 300, 400, 200, 100 9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는 그 한마디에 제가 비전을 본 거예요. 이게 진짜야?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구원이니까 좀 치밀하잖아요. 아까 ISTJ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알아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괜찮아요. 근데 저에게는 벽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밥상 뒤집어 엎으시고 반대하시고요. 저희 교회가 125년 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만 전달해도 다이아몬드 되겠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형제 장로 되는 게 꿈이에요. 너 아메이 전달하면 안 본다 그러시죠. 저희 처가가 안동에 있어요. 여기 안동 분 계세요? 안동 너무 힘듭니다. 네, 안동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반대하셨죠? 와이프 반대하죠. 그 벽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벽은 제가 한 고집을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데 이미 서류를 쭉쭉쭉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딱 왔습니다. 여기서 이 서류를 하나 딱 넣으면은 이민을 가야 돼. 갈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격에 아메이가 맞지는 않은데 너무 좋아. 성공하겠나? 그렇게 되겠나? 근데 그때 제가 내가 다이아몬드 될 거야.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 라고 했으면 저는 이미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90만 원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 90만 원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고 우리 아들한테 상속시켜주면 그때 당시 100만 원도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 100만 원이 매달 나온다 봐. 너무 좋죠. 그때 제가 대우자동차도 월급이 100만 원 나올 때니까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 친구한테 너 먼저 가. 나 나중에 갈게. 그리고 그 친구는 토론토로 이민을 가고 저는 남아서 부업으로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쁜 놈도 아니고 거짓말도 못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착하게 살아오고 집, 교회, 회사 뺏기 모으던 사람이니까요. 전 내가 전달하면 다 들어줄 줄 알았어요. 다 들어줄 줄 알았어요. 부모님은 여차해놓고 친구들도. 근데 한 명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들어주고 맞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 그러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성격이 또 이게 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뭐라고 이렇게 나쁜 얘기를 들으면 얘는 계속 맴도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거절하면 그게 계속 맴돌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었죠. 우리 아들한테
장애로 태어난 아들한테 이 사업을 상속시켜 주겠다는 꿈이 있으니까요.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아무리 큰 거절이 와도요, 넘어가더라고요. 부모님이 집에 오지 못하게 해도 넘어가더라고요. 처갓집에서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3년을 안 갔습니다, 제가. 와이프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꿈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꿈이 있다면 거절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절이 너무 크게 들어오면, 꿈보다 더 크게 들어오면 아메이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메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아메이가 너무 좋아요. 다이아몬드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가 이민 가는 것도 포기하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된 시발점이 됐습니다. 또 잘 될지 알았죠. 6개월 동안 제가 지금도 저희 형수님한테 잘해요. 형이 한 분 있어요. 가족이 딱 형제거든요. 다 반대하는데 저희 형수가 제품을 써주는 거예요. 도련님 내가 써드릴게요. 써주는 거예요. 사업해도 사업은 못한다고 그러면서 제품을 써줘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3%가 됐잖아요. 근데 저희 형수도 3%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너스가 얼마나 1,700원 나와요. 1,700원.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통장을 보고 아유 그러면서 문을 닫고 그렇게 아메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 갔다가 6%를 탁 가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야 6% 됐어. 그래가지고 4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외식 딱 그래가지고 아이 둘하고 지금 위치가 홍대 입구에 가면은 카페가 뷔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딱 먹는데 나올 때 67,000원. 제가 와이프가 이래서 망하는 거야. 이래서 그렇게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개월 동안 파트너가 없이 그냥 소비자도 거의 없었어요. 저 형수님께. 근데 저는 끊임없이 회사 동료들한테 아메이를 전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9개월 20일 날 딱 됐을 때 한 친구를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정학수 사장님 모임에 딱 초대를 했습니다. 딱 앞에다 앉혀놓고 뒤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전 좀 보게 해주세요. 비전 좀 보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정학수 사장님 모임을 딱 듣고 나더니 그 뒤에 한우박 사장님의 A스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초심자는 A스텝 들으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서 안 듣게 가자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그걸 듣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파이어, 그 밑에 에머럴드, 파운더스 에머럴드, 그리고 나서 홍기현, 홍수연이라는 의사, 간호, 약사의 자매가 나오면서 그룹이 확 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느 때는 문득, 내가 9개월 10일까지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9개월 20일째니까요. 9개월 15일 동안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포기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핀을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메이는요. 포기 안 하면 다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메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 기적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 한 친구가 나오면서요. 2번째 레그가 나오고 3번째 레그가 나오고 어느 정도 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가지고 하나님 저 아메이 사업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막 어디서 레그가 나와요. 내가 레그가 안 나면 덱스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쭉쭉쭉쭉 사업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딱 된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딱 되고 나서 그럼 내가 와이프가 진행을 하면서 부업으로 진행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새벽 2시까지, 예전에 막 늦게까지 미팅 있잖아요. 그리고 막 집에 가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업을 하고 남 미팅을 진행을 하고 하면서 이 그룹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한 레그가 9개월 20일 만에 딱 나온 그 한 레그가 힘을 받고 하니까요.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저한테 파트너가 하나 다이아몬드를 가고 났습니다. 그 후에 스폰서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암이 걸리니까 당진에 그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리고 요양차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9%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제가 이분을 도와드릴게요. 그분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는데 하루는 김포 AP에서 보자고 자기 남편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사준대요. 그래서 웬일이지? 내가 웬일이지? 근데 밥을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암행 사업을 그만두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야, 네가 네 와이프 전업 시킨다고 택배 월급 많이 준다고 택배도 했는데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상당히 이렇게 T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택배를 돌리다 보니까 부천에 살거든요. 부잣집 택배하고 가난한 집 택배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암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밥 한번 사드리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 그룹에서는 그때는 다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대우자동차 뭐 이런 직장인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갔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부자들만 사업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메의 기업 이념이 있잖아요.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게 아메인데 그럼 부자들만 되고 너같이 평범한 직장인 택배에서 하면서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데 네가 못한다? 야 그러면 나도 안 하지. 나도 안 할게.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다이아몬드였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건이 있다. 3년만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플라티늄이 안 되면 나도 그냥 내려놓을게. 내가 무슨 얘기로 사람들한테 아메를 전달하겠니? 그러니까 남편이 깊이 생각하더니 3년 해보겠다고. 자기는 다시 택배를 돌리고 와이프를 3년 동안 아메 사업을 하라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상담을 하고 매일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단계 9%에서 15%, 12%, 15%, SP까지 가는데 1년 반 걸렸습니다. 근데 지역이 가난하다 보니까 원래 SP를 가려고 그러면 구매 횟수가 100번에서 120번이면 SP를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잘한 피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이 넘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자잘한 피부밖에 없어요. 야 정수기 좀 전달해봐. 정수기 전달 못해요. 청정기 전달 못해요. 맨 홈케어, 퍼스널 케어 이거로 막 소비자들 멸종하는 거예요. 200번이 넘어. 근데 SP, GP를 가는 거예요. 플래티넘을 가는 거예요. 파워 스피트를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제 올해 케어런즈 같이 갑니다. 여행을 코로나 때 한 번 됐는데 그때 못 가고요. 한 10년 만에 어떻게 돼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자기가 꿈이 있대요. 뭔데? 제가 사파이어 갈 때 가발 쓰고 인정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 모습이 싫으냐? 가발 쓰고 인정해 주세요. 제가 오케이. 사파이어만 가. 내가 가발 쓰고 인정해 줄게. 근데 오래 하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 다이아몬드를 갔을 때 1조 2천억을 찍고 60%가 빠졌습니다. 근데도 꾸준하게 아메이를 유지하면서 5년 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가고요. 그 다음에 또 5년 만에 속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난은 주시더라고요.
수석을 딱 갔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다이아몬드 갈 때 7번째 레그를 안고 갔기 때문에 6번째 레그가 이제 아웃되더라도 7번째 레그로 다이아몬드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수석을 갔을 때 9레그로 수석을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3%, 6%, 9%, 3레그가 더 있어서 더블 다이아몬드 포지션을 딱 넣고 수석을 갔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딱 가고 나서는요, 내가 한 1, 2년만 더 열심히 집중하면 더블 가겠네? 트리플 가겠네? 막 교만함이 이를 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수석을 딱 가고 나서요, 암으로 2레그가 죽고요, 그 다음에 한 레그가 무게릭으로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레그가 없어지면서 지금도 그냥 수석으로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는 데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아메리삽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멘은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아멘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지금은 큰애가 장가를 갔고요. 또 둘째로 태어난 저 아이는 지금 김포공항공사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다가 못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시 이민을 갔다가 남아나서 사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준비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9.11 테러가 난 다음에 이민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민을 못 가고 있고요. 테러를 만났고 그 다음에 포즈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항상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전혀 미래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미래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은퇴 후에 미래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의 전환기예요? 로봇이 들어오고 AI가 들어오고. 여러분들 AI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직업군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초등학교까지도 코딩 다 배우지 않았나요? 근데 AI가 코딩을 더 잘 짠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딩하는 사람들의 거의 50%를 이렇게 해고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뿐만 아니라 저희 다음 세대들이 먹거리가 없다는 거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한번 바라보면 지금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65세 이상 비율이 15.7%인데 2030년도는 25.5%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올 여름에 청년부 애들을 데리고 일본 요코하마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올해 선교 140년 돼가지고 일본의 요코하마에 첫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간다고 갔거든요.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65세 노인 현황이 30%가 넘는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일본의 청년들이 가난해요. 한국보다 가난해요. 왜요? 일본에서 65세 노인들한테 쓰는 복지비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가 이런 모습일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계속 연령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지를 않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기아자동차에 89년도에 입사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팀에서 장래가 이렇게 나면은 그때 당시 40대, 50대 초반 암으로 많이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근데 65세 이후에 돌아가시면 그게 뭐예요? 호상이었습니다. 호상. 근데 지금 여러분들 65세는 단명 아닌가요? 그쵸? 이제는 90세가 넘고 100세가 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91세세요. 걸어서 교회 가세요, 새벽마다. 아파트 한 바퀴씩 도시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 그 120세 시대가 예측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기업의 평균 수명은 점점 줄고 있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투자하면 그 미래는 망하기 때문에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계의 1등한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고 있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기업이 1등이 될지는 아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은퇴 시기는요. 2012년도에 은퇴가 53세였습니다. 평균이. 근데 2022년, 지금 이제 2025년, 22년은요, 49.3세. 더 다운됐죠? 근데 노동시장의 실제 은퇴 연령은 71.3세입니다. 원하는 게. 그리고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 근로 희망 연령, 그 다음에 평균 퇴직 나이, 무소득 기간 34.3년. 어떻게 살 거냐는 얘기죠. 저희 교회에서 의대 교수님이 장로님이세요. 같이 교사를 하는데 의대 교수님들이 그 연봉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직에 있을 때는 진짜 다 잘 샀습니다. 아, 조교사 일로 와, 밥 먹자. 커피 사주고 막 뭐 사주고. 그러면 제가 또 사드리고 막 그랬는데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요. 밥 먹자는 소리가 일단 죽어요.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는 곳이 틀려요. 왜? 연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있고 풍족한데도 옛날 현직에 있을 때하고 완전 갭이 확 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뭘 선택해요? 뭐 직장인도 있을 거고 자영업, 유튜버, 플랫폼 종사자도 있지만 다양한 직업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직업들이. 예전에는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양한 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투자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주식, 코인, 예적금 한 번이라도 안 해보신 사람이 있으세요? 있잖아요. 근데 재미 보셨나요? 없어요. 제가 아메이를 한 28년 정도 했는데 아메이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니까 아메이가 제일 나아요. 코인으로 뭐 돈벌어 맞은 사람 1%도 안 되는 거예요. 0.2%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OM을 들으면서 가장 와닿는 게 이거였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바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단 직장이 줄어요. 뽑지를 않아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25, 27에 직장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30이 넘습니다. 또 은퇴도 빨라집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하는 기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후는 내가 은퇴했을 때 난 어떻게 삶을 살 건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라에서 돈 주겠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파키스탄 선교를 3번 갔다 와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나라도 있네. 이런 나라도 있네. 그냥 이 길가에 하수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 파리에 뭐 벌레에 뭐 그런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파키스탄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났을 때 파병했던 국가고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파키스탄에서 와서 우리나라에다가 브리핑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 잘 나갔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요 장난이 아니죠. 제가 3번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갈 때마다 총리가 바뀌는 거예요. 갈 때마다 총리가 바뀌어 부익부 비익부가 너무 심해요.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까 너무 못 사는 국가로 전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 깨어 있어요. 시대는 막 바뀌죠. 막 어떤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비하는 기간 동안 진짜 멋진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입은 줄어듭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지출은 엄청 늘어나죠? 아이를 결혼시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시키지? 또 하나 젊은 애들이 어떻게 서울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 절대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뭐 20평도 10억이 넘으니까 서울은. 강남은 20억이에요. 20평. 원밸리가 제일 비쌉니다. 거기 50평대는 100억입니다. 100억. 저 들어가 봤어요. 투자 받아가지고 똑같은 집이야. 근데 왜 거기는 100억이고 우리 집은 20억밖에 안 되냐는 얘기죠. 이제는 강남이 서울이 된 것 같아요. 강남. 더더욱 거기는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입을 통제할 수가 있으셔야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수입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 가능한가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메이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아메이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수입을 통제할 수 있고요. 그 통제된 수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세계 최대의 투자가인데 이분이 그랬습니다.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라. 다른 소득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라. 예전에는 아메이 사업이요, 그냥 나의 한 가지 또 다른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메이는요 필수가 됐습니다. 원잡이 아니라 다양한 수입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입원이 어떻게 될 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핸드폰, 반도체, PC, 뭐 디스플레이. PC하고 디스플레이는 계속 적자일 거고요. 반도체가 좀 낮으면 핸드폰이 올라가고, 핸드폰이 좀 낮으면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조 이상 순이익을 내는 회사지요. 한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는 절대로 저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입을 다변화하고 있나요? 수입을 다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메이, 거기에 뭐 적금, 거기에 뭐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원에다가 플러스 아메이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3년 전인가 5년 전에 누가 코인을 한번 사면서 코인을 샀습니다.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90%까지.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거 90% 그냥 털고 나오겠죠. 근데 저는요 계속 들고 있어요. 왜? 여윳돈으로 샀으니까. 그게 이제 오르고 올라서 플러스는 안 됐는데 마이너스 20까지 올라오고 20까지. 지금 뭐냐면요, 그냥 내가 그걸 보면서 그냥 여유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겠구나. 나 아시는 분은 주식을 사는데 한 6개월 있다가 보증금을 늘 돈으로 주식을 한 건데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유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0이든 마이너스 80이든 뭐 제로가 되지는 않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들고 있으니까 또 올라가요. 또 언젠가는 또 이것도 빨간불이 될 수도 있겠죠. 즉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만 이기는 겁니다. 아메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인내하고 견디면 이기시는 거예요. 9개월 20일이 지났는데 그 전에 내가 그만뒀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스피치 못하잖아요.
근데 견디니까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애가 장애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 아이한테 상속이라는 어떤 꿈,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꿈이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인가요?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잖아요. 학창시절. 그게 저는 기아자동차. 내가 하고 싶고 또 자동차에서 일하다가 나 오파상하고 뭐 이런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기아자동차가 저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기아 망했습니다. 헌데이 이수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어요? 대우로 갔잖아요. 대우는 좀 되겠지. 대우 망했잖아요. 지금 GM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행히도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메이는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하잖아요. 제가 다닌 직장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메이가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작년으로 제가 은퇴할 나이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내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요. 아메이 할 때는 안 하고요. 자기네들 맨날 카톡방에 뭐 등산 가자, 먹방 가자 이런 것만 뜨는 거예요. 다 은퇴하니까. 근데 저는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부러워들 해요. 지금 아메이 해야 그러면 늦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나이에 뭐 지금 뭐냐면요 아메이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지금이 아메이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할 때입니다. 아까 아키텍처 말씀하시는 그 사장님 성함을 모르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대박입니다. 제 와이프가 얼굴이 동그랗거든요. 이것만 들고 다니면 그냥 다니면은 뭐 했냐고 들고 다니는 거 보여주면 산다고 그러고 제품이 빨리 안 나와서 그렇지 진짜로 대박이더라고요. 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모르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는 아메이래요. 다른 도구들도 많겠죠. 근데 무위험, 진짜 아무 위험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창업인형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리치 디버스와 제이벨랜드는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미팅 나가면 먼저 기도해요. 저 아까 뒤에서 여기 제 파트너들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여기 오신 사람들이 비전 보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비전 보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왔습니다. 떨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사는 삶. 그럼 진짜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친구가 전화하면 이게 돈 꺼달라고 그러나? 뭐 보험 들어가고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연락 없던 애들이 전화 오면 누구 돌아가셨나? 누구 결혼하나? 근데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잘 살아. 그러면 전화가 오면 너무 반가워. 야 커피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그런 거.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진짜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리치와 제이가 아메이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 스폰서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메이 전달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지 스폰서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미워하세요 스폰서를? 왜 스폰서를 싫어하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요 기본적인 성향들은 다 선하세요. 근데 조그마한 오해,
말실수 이런 거로 섭섭한 일이 있는데 그런 거는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넘어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 보면 끝나면 커피 한 잔 좀 사드리세요. 나한테 아메이를 전달해준 그 잔차만도 너무 고맙다. 저는 제 후배가 스폰서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꼭 선물 사다 주고요. 전화 통화 해주고요. 왜냐면 픽이 저보다 파운드스 에버럴드니까. 다이아몬드 여행 갔다 왔는데 뭐 이런 정보 나왔어. 야, 아메이 좀 열심히 좀 해라. 안 들을 때나. 그래서 저는 아메이의 가치화 비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느끼는 거 무위험, 무한소득.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아메이란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저는 탁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메이는 나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준 사업이에요. 돈 하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 들어가나요? 아, 내가 저한테 소비자로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분이 이혼하고 힘들게 살아. 그래서 교회도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도 안 나와. 하루 전화 왔어요. 사장님 술 먹고 전화 왔어요. 사장님 창업 사장님. 아, 사장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뭐죠? 인셀더? 이런 75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야, 아메이를 750만 원치 사봐. 왜 수입이 안 되는데 빨리 반품해. 그랬더니 반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반품해. 500만 원밖에 못 건는데 그것도 괜찮으니까 빨리 반품하고 하지 마. 그랬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메이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투자금 부담 없이 부업으로 시작해서 무한소득의 기회를 주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심플해. 생산, 판매, 직원 없어. 그러니까 애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돼.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들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인사예요, 인사. 지금 뭐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대요. 업무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각자 독립 자영 사업가자들이잖아요. 생산해요? 안 하잖아요. 판매 안 하잖아요. 직원 없잖아요. 그냥 애용자 만들면 돼요. 내 입에서 기승전 아메이만 하면 돼요. 기승전 아메이. 계속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심플하죠? 그 다음에 퍼펙트 윈윈 사업입니다. 윈윈 사업. 그 다음에 복제와 축적이 가능하고요. 인내하기, 꾸준하기 이런 자리에 계시면 성장한다는 거고 성공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프 타임,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완벽한 노후 준비. 제가 28년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직장 28년 하고 평생 노후 준비 되셨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돼요. 됐어요. 그런 사업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 할 수 있는 일. 일하다가 그만둬봐요. 바로 늙어요. 근데 평생 할 수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요. 들어와요. 그 다음에 상속이 가능. 인세 수입의 자산 가치, 상속가는 저는 이게 너무 요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한테 집을 사주고 싶어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냥 내가 아파트 하나를 딱 10억짜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상속세가 45%, 50%입니다. 4억 5천만 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게, 뭐 공제 빼놓고 기본적인 게 4억 5천이 있어야지만 뭐가 돼요? 개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엄청 세잖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A70을 기점으로 아메이를 은퇴를 해야 되겠다. 아메이를 은퇴를 하고 이 번호를 우리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본사에다 전화했잖아요. 아, 여태까지 나는 아메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내가 왜요? 상속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어? 언제 죽냐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내가 미리 줄 수는 없고 내가 죽어야지만 상속이 된다는 거. 근데
돈이 필요 없죠. 상속세 낼 필요 없어요. 왜요? 나라에서 무형의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번호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PT인데 12%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본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번호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 파트너가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한테 포기각서를 받아가지고 인정해가지고 본사로 가져오면 그 번호가 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이름 12% 자기 어머니 이름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거는 아들 줄 거고 이거는 자기가 키워서 딸 줄 거다 하더라고요. 그걸 저는 저희 그룹에서도 경험을 했으니까. 청소기 내는 사업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 저는 제 아들들이 직장 다니지만 저는 진짜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연구소를 근무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제조업에 들어가는 거 반대. 연구소 반대. 근데 아메이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탈 석세스. 돈과 시간의 자유, 친구 부자. 부담 없이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정상사회하고 이렇게 그룹이 틀려요. 근데 김포 AP에서 그 매니저가 김포 AP에 있는 수석 다이아몬드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본사로 들어가면서 밥을 한번 사줬어요. 그 인연으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게스트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요. 근데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또 부산 가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라베고 박사가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서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농장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메이가 돈이 돼서도 좋지만 저는 저는 아메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파키스탄 여행 갈 때 가방에 옷은 별로 없어요. 거기에 샴푸, 화장품, 먹을 거, 뉴트리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직접 농장도 있죠. 저는 우시로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서 한약을 가지고 연구하는 우시로 갔다 왔어요. 그 정도로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는요 최고입니다. 근데 아메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 더블엑스, 뉴트리라이트 중에서 다 드시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반대하는 게 제가 B형만년 보균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반대를 진짜 심하게 하셨는데 도리어 아메이를 하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메이 나오는 제품 아티스트들이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메이 하시는 여성분들 보면요. 처음에는 뭔데 한 2, 3년을 꾸준히 하신 분들 보시면 굉장히 생긴 거 대비 이쁘세요. 진짜로. 왜 그래요? 아티스트가 많으니까 생긴 거 대비 이쁘세요. 저도 제가 머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만나면 제가 제일 젊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는 타고났냐? 피부가 타고난 게 어디 있어요? 관리하는 거지. 저는 저 처남이 점 빼고 의사예요. 가정의학 의사인데 피부 이런 거 잘 빼요. 점을 잘 빼요. 저 얼굴 하나도 안 뺀 얼굴입니다. 저는 아티스트의 피부를 공부하면서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꼭 이중세안 합니다. 그 다음에 토너 바르죠. 비타민C 바르죠. 에센스 바르죠. 크림 바르죠. 그 다음에 각하주기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필링하죠. 아침에 나갈 때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얼마나 이뻐지시겠어요. 거기다 더만까지 나왔잖아요. 저는 참 여성분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데요. 나이들은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세요. 이뻐지는 거에 한해서는요, 나이를 궁금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저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정수리하고 천정이. 왜냐면 저는 공놀이잖아요. 이공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스펙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메이는 너무 비싸. 뭐 샤오미는 얼마면 야,
스펙을 봐줘, 스펙을 보면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청정기?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0.0 이상인데 우리 거는 0.00 이상을 걸리잖아요. 바이러스가 걸려요.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청정기 한 5대만 넣으면요 바이러스가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희 방마다 같은 있죠. 아침에 루틴은 물 한 잔 먹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가기 전에 물 한 잔 딱 마시는 거예요. 정말 몸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싫어해요, 친구들이. 왜? 기승전 아니잖아요. 기승전 아니. 그런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사랑 한번 해보세요. 좋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다가 기승전 아메이가 나올 정도까지만 되시면 여러분들은 아메이 그래야 아메이 사업가입니다. 루티라이트 보시면요 가운데 거 더블 X가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DNA 손상을 줄이는 거. 우리나라 식약처가 엄청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무섭냐면요 의사 자격증을 박탈시켜줄 수 있는 검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이스에 나와 있는 뉴트리라이트 파트에 나와 있는 모든 문구는요 식약처의 허락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뭘 인증한 거예요? DNA 손상을 줄였다는 논문을 다 발표를 하면서 그 문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DNA 손상을 줄이는 제품이 있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이 있어요. 진짜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사업은 나는 직장인이었고 사장님은 사업을 했던 분인데 아메이가 뭐가 좋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사업은요, 뭔가를 아이템을 하나 있으면 이 아이템이 2, 3년이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돈을 투자하고 가지고 왔는데, 안 되면 망하는 거. 되면 좋은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아이템을 내가 선정을 안 하고, 아메이가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완전 어저께도 TV를 보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파마스 회사를 투자를 해가지고 20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이번에 아까 아키텍처 진짜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저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파 막 이런 데가. 그래서 아메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나에게 꿈은 무언가. 근데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막 뼈를 애리게 하는 그런 간절한 꿈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방향성,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는요 꾸준하게 이런 자리를 지키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고개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간절함. 그 간절함은 꿈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아메이가 바꾼 나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삿포로를 좋아합니다. 2002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계속 애들하고 10년째 삿포로를 다녔는데 끊겼다가 이번에 토마모 갔죠. 그때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2년도 뉴다이아몬드가 되고 2003년도부터 계속 삿포로를 다녔습니다. 매년 이렇게 스키 타고 먹고 놀고 그 다음에 50주년 때는 이제 삿포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가 우스츠 리조트예요. 저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계 3대 스키 리조트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최상급에서 탈 수 있게끔 아메이가 제가 어릴 때부터 강사를 붙여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만 더 타면 보드도 타겠다 그랬는데 원전이 터지면서 없어져가지고 그때 싱가포르, 그 다음에 하와이, 그 다음에 두바이, 피지, 다이아몬드 인비입니다.
다음에 시드니 계속 갔죠. 그리고 나서 아메 60주년 때 파트너였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크로아티아 가서 TV 먹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드니 가서 박물관 가서 먹고 요번에 크루즈 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크루즈를 이렇게 갔습니다. 스페인으로 들어갔다가 튀니지, 몰타, 나폴리, 로마에서 아웃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다현지들이 우리 언제 여기 또 오기 너무 나이 들었다. 더 있자. 8명이 로마를 12일인가 13일간 돌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로미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돌로미티.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로마, 그 다음에 여기 피렌체, 그 다음에 베로나 들렸고요. 그 다음에 베네치아 갔다가 이게 돌로미티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태리에 있는 알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호수.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데를 돌고 밀라노에서 아웃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2세까지 산답니다. 중요한 건 142세까지 사는데 30년을 누워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루틴 먹으시고. 그래서 120세까지 사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소득 같은 수입이 꾸준히 나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즉, 자산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위기가 와도 안정적인 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게 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이 투자되지 않는 일. 그냥 내가 있는 모든 재산 투자했다가 망하면 거지 되잖아요. 투자되지 않는 일, 미래에도 비전이 있는 일. 그 다음에 본업을 가지면서도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트렌드에 맞는 일. 트렌드에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아메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속 가능한 파이프라인, 합리적인 보상, 특별한 여행, 상수 이만한 사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기회와 꿈을 전달하는 일인데 대기업은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차가 아닌 미래를 팔고요. 레고는 장난감이 아닌 창의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성공 역시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품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격 안 좋잖아요. 우리 다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꿈이 없으면 노동이 됩니다. 근데 꿈이 있으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합니다. 노동이 아니라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치리그 설명했습니다. 기회로 가득 찬 설레이는 세상, 매 순간 멋진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기회로 가득 찼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나는 기회를 오면 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요모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팅에 와서 얘기해요.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니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외국인 회사 들어가면 영어할 때 아니잖아요. 영어를 하다 보면 외국인 회사에 기회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회가 오면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니까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게 사업하십시오. 저는 어디 가도 그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그 방에 요새 막 그 온라인 판매하는 사람들이 참 걸렸어요. 제 파트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행 가서 사장님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 요새는 까놓고 얘기하나 봐요. 온라인 판매하는데 뭐 몇 프로 달라고 전화 왔어요. 사장님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한 번은 좋을 수 있어. 근데 안 돼. 절대로 하지 마.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다른 다이아몬드는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특이한 게 못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사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업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꿈을 이루어주는 아미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미의 사업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시면 성장하실 겁니다. 리치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집들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스피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